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중공이 조만간 선택의 기로에 설 것 같습니다. 소요 사태인가 대만 침공인가. 헝다 파산은 빙산의 일각이고 붕괴의 시작일 뿐입니다. 중국의 경제 붕괴가 곧 들이닥칠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경제 붕괴로 인한 전국적 소요 사태를 막으려고 대만을 침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전의 책임을 상하이방에 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공군이 당장이라도 대만을 침공할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항공기가 연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서방의 선진 7개국 정상들은 한결같이 중공의 이러한 침략 행위를 비판하고 나섰고 중공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힘을 합해 격퇴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자살 행위의 다름이 아닙니다. 중공군은 자유세계를 상대할 전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붕괴를 시작했고 누가 붕괴의 책임을 지느냐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권력을 독점한 시진핑이 붕괴의 책임을 자신을 키워준 상하이방으로 돌리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0월 3일 중국이 3일 동안 거의 100대의 항공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으로 보낸 이후 미국이 중국 공산정권에게 대만 근처에서 도발적 군사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0월 1일과 2일 그리고 3일에 다시 중국 군용기가 이 지역으로 날아갔고 대만 공군기가 인민해방군 항공기에 경고하기 위해서 출격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10월 2일에는 39대의 중국 항공기가 침공해서 지금까지 보고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만 인근 도발적인 군사활동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과 강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미국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변함없는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의 최대 무기 공급자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자위를 위해 섬에 무기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프라이스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며 대만 해협 전역과 지역 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외무부는 미국의 이렇게 강력한 발언에 감사를 표하면서 중국 정권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도전에 직면해 우리 정부는 자위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만의 민주주의, 자유, 평화, 번영을 단호하게 수호하는 데 항상 전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군사활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10월 1일 출격은 중국 공산당 국경일과 일치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 항공기에 경고하기 위해서 전투기를 보냈고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중공의 군사적 행동이 강화되면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G7 정상은 대만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했습니다. G7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상을 바꾸고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만일 중공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서방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서방세계가 뭉쳐서 중공을 제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가 붕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헝다 파산은 빙산의 일각이고 중국 붕괴의 시작일 뿐입니다. 중국에서 2008년부터 완벽한 폭풍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성장함에 따라 인프라에 투자하고 또한 전국에 걸쳐 대규모 주택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에 과도하게 투자했고 이러한 부동산이 대부분 지금까지 여전히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에 지어진 이 거대한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이 대규모 단지가 건설된 지역에 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을 버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국 전역에 많은 부동산이 비어 있는데 여기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블룸버그는 2018년 9월 달에 이에 관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추적한 80개 이상의 상장 부동산 회사의 현금 대 단기 부채 비율이 상반기 평균 133%입니다. 2015년 첫 6개월 이후 최악이며 1년 전에 297%보다는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부동산 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도 개발자가 부채를 계속 쌓아왔고 국내 시장에서 더 많은 채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채무 불이행에 대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러 표시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미국 연준이 긴축을 지속함에 따라 더 높은 차입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과잉 개발과 관련한 부채 규모가 엄청나고 S&P는 지역사회와 은행이 보고하지 않은 부채를 6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레이팅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40조 위안 6조 달러에 달하는 숨겨진 부채 더미에 놓여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지방정부가 대차대조표 외에서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많은 지방정부는 중앙당국이 부과하는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서 부채를 늘리고 대차대조표에서 보류해 빼내버렸습니다. S&P는 이것이 국가 내에서 증가하는 문제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보유된 부채 금액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숨은 부채 수준뿐만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 위험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채의 대부분은 소위 지방정부 금융기관 LGFV가 보유하고 있으며 S&P는 중앙정부가 향후 이러한 부채가 파산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부실한 LGFV가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나 채무 불이행의 여파를 관리하는 것은 최고 지도부에게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라고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포함한 국가의 총 비금융 부채는 2016년 242%에서 2022년까지 GDP의 거의 300%로 급증할 것입니다. 이 부채 더미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언론이 3천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가진 홍콩 회사 헝다의 파산에 대해 보고했으며 현재 부채를 갚을 수 없습니다. 결국 홍콩 증시가 헝다 주식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경기가 느려져서 일주일에 하루씩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소문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이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는 수준으로 가동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위기는 현실입니다. 중국의 붕괴 수준의 위기가 발생했고 이것이 수개월 안에 전 세계로 전염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 모든 권력과 책임이 시진핑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중국 붕괴를 막아야 할 책임도 시진핑 1인에게 있고 중국 붕괴가 현실이 되면 그 책임도 시진핑 1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진핑은 상하이방에서 성장했고 상하이방의 후원으로 대권에 올랐으나 상하이방을 배신했습니다. 경제 붕괴가 전국적인 소요 사태로 번지면 시진핑은 이를 막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하고 패전의 책임을 상하이방에게 전가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율구독료와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